자,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하겠죠? 그런데 평범한 한 사람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공식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실패에서 재기로 이어진 아주 놀라운 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억 1347만 2177원. 네,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선입니다. 한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빚의 총액이에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직장인이 정말 몇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이 숫자에, 이 빚에 한번 얼굴을 입혀볼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한 남성분이십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 겪었던 아주 현실적인 위기였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빚 앞에서 과연 탈출구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태산 같았다는 빚, 도대체 그 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총 채무가 약 1억 1,300만 원, 이 중 대부분이 원금이긴 했지만 그새 불어난 이자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빚이 무려 13곳의 다른 금융기관에 쫙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캄캄했겠죠. 빚의 종류를 뜯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거의 95%, 그러니까 약 1억 700만 원이 신용카드 빚이나 그냥 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소위 무담보 채무였어요. 담보가 잡힌 빚이라고는 고작 600만 원 정도 남은 자동차 할부가 전부였던 거죠. 이 말은 뭐냐? 사실상 거의 모든 빚이 이분의 신용 하나만 보고 나간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빚이 불어난 걸까요? 그 이유를 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공식 진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고에 예상치 못한 불운까지 겹치면서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빚이라는 거대한 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산을 넘기 위해 이분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였을까요? 이분의 소득과 자산, 즉 재무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49만 9,470원, 약 25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이분이 매달 손에 쥐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한 모든 계획은 바로 이 돈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했어요. 과연 이걸로 가능했을까요? 다행히 이 소득은 아주 안정적인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이 99만 원이었죠. 바로 이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점, 이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재산, 즉 자산을 볼까요? 만약 이분이 지금 당장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다면 얼마가 될까? 이걸 법률 용어로는 청산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바로 876만 원이었습니다. 자산 내역을 보니까 정말 단출해요.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가치, 그리고 보험을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약간의 해약 환급금,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현금, 예금, 당연히 집 같은 부동산, 이런 다른 자산은 그냥 0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댈 언덕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패가 테이블 위에 다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1억 원이 넘는 빚, 다른 한쪽에는 월소득 250만 원과 총자산 870여만 원. 이제 법원은 이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재기의 방정식을 풀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해법, 그 핵심에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꾸준한 수입은 있지만 도저히 빚을 다 갚기는 어려운 사람한테 법원이 구명주를 던져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은 그냥 싹 다 없애주는 그런 법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했을까요? 계산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월소득 약 250만 원에서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이분의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43만 원을 딱 빼줍니다. 그럼 남는 돈이 있죠? 그게 약 106만 원인데 이게 바로 매달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돈, 즉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평생 내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내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36개월, 그러니까 딱 3년 동안만 성실하게 이 돈을 갚아 나가면 되는 약속인 거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고 나면 이분은 원래 빚 원금의 37%만 갚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요. 심지어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 63%까지 모두 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정말 강력한 힘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돈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왜 원금의 63%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계획에 동의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 제도를 아주 공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종의 황금률 같은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돈의 총합이 지금 당장 이 사람 재산을 다 팔아서 얻는 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이득이 되니까. 자, 이 원칙을 이번 사례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분이 3년 동안 갚게 될 돈의 총액은 약 3,900만 원입니다. 반년에 지금 당장 이분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는 얼마였죠? 876만 원이었죠. 어떠세요? 이 둘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3,900만 원이 876만 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지금 파산시켜서 876만 원을 받는 것보다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받아서 3,900만 원에 받는 게 거의 4배 이상 이득인 셈입니다. 바로 이 명확한 계산 때문에 법원이 이 계획을 승인해 준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본 합리적인 결론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결국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 아주 정교한 균형 잡기 게임이에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원금 일부를 잃는 손해를 보지만 파산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죠. 반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다는 책임을 다하는 대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금의 37%를 갚고 남은 모든 빚을 없애주는 것, 이것이 과연 한 사람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공정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